안녕하십니까, 제인킴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카메라입니다. 저도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 전부터도 한 십수년간 카메라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했지만 브이로그 카메라를 고르는 게 유독 어려운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해서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검색을 해보면 고프로 같은 DJI 액션 5 프로라든지 이런 액션캠부터 짐벌이 달려있는 카메라들도 뜨고요. 우리가 흔히 똑딱이라고 부르는 이런 컴팩트 카메라, 디카같이 생긴 카메라부터 풀프레임, 렌즈 교환식 카메라들까지 정말 거의 모든 종류의 카메라들이 전부 다 뜨고요. 심지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렌즈 교환식 카메라인데요, 바디 가격만 270만원짜리,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놈이기도 합니다. 이 소니의 ZV-E1 같은 이런 카메라들은 바디 가격만 270만원인데 공식 홈페이지 최상단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문구가 브이로그 카메라예요. 이런 것들을 쭉 보고 나시면 아니 도대체 뭘 사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브이로그라는 촬영 용도와 카메라의 종류들을 제가 전부 싹 해체를 해봤습니다. 일단 많은 카메라들을 제가 실제로 구매해서 운용해봤고요. 운용 중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초대받아서 다녀온 코바에서도 바로 전달에 출시했던,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캐논의 파워샷 V1 같은 모델과 혹은 이제 소니의 ZV-E1 이런 모델들도 좀 제대로 만져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모델의 라인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영상 전용 카메라에서는 DJI의 액션 5 프로 액션캠이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아직까지도 인기 절정이 2년 전에 출시한 DJI의 오즈모 포켓 3 모델이 있겠고, 컴팩트 카메라 제품군에서는 캐논의 파워샷 V1 그리고 소니의 ZV-1 마크2 모델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서는 ZV-E1 이렇게 5가지의 각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이 5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텐데, 브이로그라는 용도까지 한데 묶어서 해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인즉슨 오늘 이 5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막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니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 중에 브이로그에 정말 중요했던 요소들만 골라서 말씀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진을 취미로 해봐야지, 혹은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과 내가 브이로그를 찍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를 검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목적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너무 당연하게도 브이로그 촬영 시에는 나를 찍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촬영 감독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카메라를 고르든 결국 내가 조작해서 내가 뭔가를 찍어야 되는데, 내가 남을 찍을 일이 있거나 혹은 내가 어떤 피사체를 찍는 일보다 내가 카메라를 돌려서 본인 스스로를 찍을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 사진 촬영용 혹은 영상 촬영용 카메라를 고를 때와는 달리 브이로그 카메라를 고를 땐 제가 볼 때 영상 퀄리티 중요하고요, 인물 퀄리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조작성과 확장성, 사용성,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번째로는 AF,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편의성, 이렇게 5가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짧게 구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세 번째 파트인 조작성과 확장성, 사용성,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90% 이상 빈도로 이 카메라를 거꾸로 돌려서 내가 나를 찍는 일이 많을 거기 때문에 간편한 조작성 너무 중요하고요, 순간순간 지금이다 싶을 때 정말 딱 꺼내서 바로 찍을 수 있는 이런 간편한 사용성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파트인 편의성은 브이로그 카메라에서는 저는 이 편의성도 무시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촬영 시에 간편한 이런 편의성 뿐만 아니라 이쪽 파트에는 무게와 배터리, 휴대성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5가지 모델을 이 5가지 카테고리에서 대입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각 부분마다 1등 카메라들도 제가 선정을 해드릴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작하실 컨텐츠나 채널 컨셉에 맞게 각 부분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델을 고르시면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 퀄리티입니다. 간단한 스펙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DJI 액션 5 프로는 4K에 60프레임 지원하고요, 오즈모 포켓 3도 4K에 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다만 세로 촬영 시에 3K를 지원해요. 소니 ZV-1 마크2 같은 경우에는 4K 30프레임을 지원하는데 저장 용량이 100MB/s, 그러니까 이제 1초마다 이제 100메가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 정도를 지원하는 만큼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캐논 파워샷 V1도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하는데 크롭 시에 지원하고요, 그냥 일반 화각으로는 4K 30프레임까지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니의 ZV-E1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간단한 스펙이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 좀 많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영상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이 액션 5 프로랑 오즈모 포켓 3 이 두 친구는 바로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로그를 지원하기는 해요. D-로그라고 DJI의 로그를 지원하긴 하는데, 이 로그가 일단 조금 구린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뭔가 후반 작업에서 내가 색 보정을 하려고 그래도 편집자로서 뭔가 색 보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룸 자체가 많이 좁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뭐 부가 설명 붙일 것도 없이 가차 없이 탈락이고, 이제 남은 세 개는 GV1 마크2와 캐논의 파워샷 V1 그리고 소니의 GV-E1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GV1 마크2 같은 경우는 S로그도 지원하고 크리에이티브 룩 지원하고 소프트 스킨 기능 이런 거 다 지원하는데, 영상 퀄리티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422 10비트 촬영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정확히 10만 원 더 비싼 캐논의 파워샷 V1 같은 경우는 C로그도 지원하고요, 매끄러운 스킨 이런 기능도 전부 다 지원을 하면서도 422 10비트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10만 원의 가격 차이인데 저는 유의미한 가격 차이다라고 생각해서 GV1 마크2 같은 경우는 바로 탈락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ZV-E1이 남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이 바디만 270만 원입니다. 마침 테스트해본 바디에 저희가 지금 서드 카메라 이 소니에 쓰고 있는 1635G 파워줌 렌즈가 똑같이 물려 있어가지고 좀 바디를 비교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는데, 비교는 둘째치고요, ZV-E1과 이 렌즈 가격만 합하면 4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캐논의 파워샷 V1보다 GV-E1과 이 렌즈의 조합이라든지 어쨌든 GV-E1만 하더라도 한 3배 정도의 영상 퀄리티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저는 1.5배, 2배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차없이 GV-E1도 탈락이고요. 제 주관적인 관점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상 퀄리티에서 가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캐논의 파워샷 V1이 가장 월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브이로그용 카메라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인물 퀄리티입니다. 인물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개인 취향이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도 하나씩 탈락시켜가는 방향으로 시작을 해보면, 이번에도 아쉽게도 액션5 프로와 오즈모 포켓 3는 탈락입니다. 일단 첫째, 액션5 프로는 말 그대로 액션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각 자체라든지 이런 다양한 후티지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액션캠 같은 후티지들이 나와요. 영상의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일단 가차없이 탈락이고요. 오즈모 포켓 3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어떤 영상을 봤을 때 뭔가 되게 사람이 이쁘게 잘 나왔다 이런 게 아니고 한 왜곡 없이 나왔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서 저는 오즈모 포켓도 탈락을 시켰었는데, 저는 근데 이것도 인물 퀄리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장점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개. 이 두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렌즈와, 지금 여기 이제 제 모습이 나올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셀프 촬영을 하게 되면 렌즈와 이 LCD 간의 거리 자체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나를 찍고 있는데 화면이 옆에 있어서 나는 정작 딴 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은 좀 덜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장점이 있지만 어쨌든 인물 퀄리티적으로는 얘네 둘 가장 먼저 탈락이고요. 그리고 인물 촬영의 측면에서는 ZV-E1도 탈락입니다. 이게 지금 캐논의 파워샷 V1이라든지 같은 회사 소니의 ZV-1 마크2 정도에 비교하면 렌즈를 거의 빼고 생각해도 가격이 2.5배, 3배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물이 잘 나오는가 하는 측면에서 뭐 2배, 3배만큼 더 잘 나오나? 그거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풀프레임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좀 넓은 화각의 렌즈로 찍었을 때 더 많은 화각을 담아낼 수 있다, 이 정도의 장점은 있겠지만 인물이 잘 나오는가? 내가 낸 돈만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ZV-E1도 탈락이고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소니의 GV1 마크2와 그리고 캐논의 파워샷 V1 이렇게가 되겠는데, 영상을 생각하면 이 둘 중에서도 그냥 제 주관대로 한 가지를 말씀드려서 이게 좋습니다, 이래야 이 그림이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인물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카메라, 남은 두 카메라는 비슷한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거나 가격적으로 서로 큰 차이가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모델 간에서는 혹시 시간 나신다면 한 번쯤 만져보시고 한 번쯤 테스트를 간단하게라도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더욱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조작성과 사용성, 확장성,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소니와 캐논 모두 탈락입니다. 세 가지 모델이 있죠. ZV-E1, ZV-1 마크2 그리고 캐논의 파워샷 V1, 이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셋 다 탈락이에요. 일단 폼팩터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생김새 자체가 과거의 카메라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휴대폰을 예로 들어보면 과거의 휴대폰은 자판을 쳐서 번호를 쳐서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이 작은 화면으로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를 확인해서 전화를 받고 또 뭐 이 작은 자판으로 문자 메시지 짧게 해서 보내고 휴대용 전화기가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대의 휴대폰은 단순히 전화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걸로 컨텐츠 시청하죠. 자료 검색하죠. 다양한 정보 같은 것들 받아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화면은 커지고 버튼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실질적인 버튼들은 전부 다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 소니와 캐논의 세 가지 카메라들은 브이로그용 촬영이다 하는 굉장히 트렌디한 새로운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서도 카메라의 생김새가 과거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액션캠이라든지 이런 오즈모 포켓 3 같은 모델은 어쨌든 전형적인 카메라의 모습과는 아예 다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이로그용 촬영, 내가 혼자서 찍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 세 카메라는 이 절대적인 폼팩터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즈모 포켓 3만 봐도요, 이렇게 내가 화면을 플립하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이제 켜지기 시작하고요. 켜졌죠. 그리고 촬영 버튼을 누르면 바로 촬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 후면에 보시는 멀티 기능을 하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2번 누르면 짐벌이 중앙 정렬을 하게 되고요. 3번 누르면 짐벌이 뒤로 돌아와서 나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3번 눌러서 앞을 보게 하고, 한 번 누른 상태로 꾹 촬영을 하고 있으면 짐벌이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성은 지금 말씀드리는 뭐 ZV-E1 300만 원짜리가 된다 할지라도 전혀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챕터에서는 오즈모 포켓 3가 오히려 액션캠도 제치고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왜 오즈모 포켓 3가 이 액션 5 프로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짐벌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얼굴 자동 감지, 활성화 시 카메라 뷰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얼굴 자동 추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내가 그냥 셀프로 이렇게 찍으면서 카메라를 대충 들고 있어도요, 저를 이렇게 자동으로 어느 정도 따라옵니다, 카메라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무시 못할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즈모 포켓 3가 이번 부분에서는 1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AF입니다. 아무리 영상을 잘 찍고 좋은 영상 퀄리티, 인물이 이쁘게 나온다, 색감이 이쁘다 할지언정 포커스가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AF 같은 경우는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이 소니가 가장 최고라고 알고 있죠. 저도 뭐 A7부터 A7 마크2, 그리고 그 전에 쓰던 게 A6400 썼었다가 A7C2 이렇게 쭉 써오면서 정말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던 것이 이 소니의 AF였는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5가지 카메라 근데 모두요, AF 성능은 제가 생각할 때 발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개 모델 중에 A라는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은데 이거 AF가 근데 안 되잖아, 이건 좀 걸러야 되잖아 할 만한 모델들은 솔직히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물 감지라든지 피사체 추적 이런 식으로 AF 항목 내에서도 좀 딥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니의 어떤 정확도와 AF 퀄리티 자체가 월등히 높기는 합니다. 특정 모델, 뭐 이 모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모델보다 훨씬 비싼 모델 뭐 있을까? 뭐 라이카라든지 뭐 후지필름, 뭐 중형 카메라 이번에 새로 나왔죠. 뭐 그런 카메라들이랑 비교해봐도, 심지어 이 소니의 카메라보다 그 카메라들은 가격이 2배, 3배 비싸도 AF만큼은 소니가 더 좋은 경우가 굉장히 빈번한 만큼 AF는 일단 소니가 1등이긴 한데요.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브이로그 촬영 환경 내에서 오늘 설명드리는 5가지 카메라 모두 AF 때문에 내가 이 카메라를 사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만한 게 없다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순위를 뽑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성입니다. 단어 그대로의 사용 시 편한 거, 그거 이외에도 무게라든지 휴대성, 배터리 이런 부분까지 제가 포함시켜서 설명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탈락하는 친구는 ZV-E1입니다. 브이로그 카메라다 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어떤 작고 귀엽고 그런 모습에서 바로 탈락이에요. ZV-E1 같은 경우는 바디 무게만 500g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카메라고요. 심지어 이 렌즈도 그렇게 가벼운 렌즈는 아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렌즈에 그 바디가 물려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약하진 않거든요. 근데 한 5분, 10분 이렇게 했는데도 팔이 아플 지경이어서 그 카메라는 일단 브이로그용으로 내가 막 가볍게 다루고 조작하고 운용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무게와 배터리 부분에서 탈락하는 모델이 2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소니의 ZV-1 마크2와 캐논의 파워샷 V1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ZV-1 마크2 같은 경우는 무게는 괜찮아요. 290g이 약간 넘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데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공식적으로 영상 촬영 시 45분 정도가 되는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테스트 결과들을 보니까 실제로는 한 40분도 안 된다. 이런 결과들이 많은 만큼 이거는 좀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D님이랑 코바에 다녀오면서 이 오즈모 포켓 3 가지고 가서 가볍게 찍자 해서 한 3시간 정도 둘러보는 중에 120분을 조금 넘게 찍었죠. 120분을 좀 넘게 찍어왔는데 이게 만약에 오즈모 포켓 3가 아니었고 ZV-1 마크2였다 하면은 제가 별도의 배터리 3개를 추가로 구매해서 배터리를 4개 챙겨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 너무 크리티컬한 부분인 것 같고, 캐논의 파워샷 V1 같은 경우도요, 저는 좀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무게는 426g이거든요. 렌즈 포함해서 엄청 가볍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은 괜찮은 무게인데, 여기에 이제 내장 냉각팬까지 있어서 4K 30프레임으로 연속 촬영을 해도 최소 2시간 이상 촬영할 수 있다 막 이러길래 내장 냉각팬 카메라에 막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터리 타임이요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해도 한 1시간 정도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이 오즈모 포켓 3가 아닌 만약에 캐논의 파워샷 V1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배터리를 최소 3개를 충전해서 챙겨갔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역시도 저는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4K 30프레임 아니고 FHD로 찍으면 되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FHD로 찍어도 1시간 5분 정도였던 게 10분 더 늘어나나? 15분 더 늘어나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이 그냥 배터리가 오래가는 카메라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모델도 탈락이고요. 그럼 이제 남은 모델이 액션5 프로와 오즈모 포켓 3가 되겠는데 일단 무게는요. 각각 146g, 179g으로 굉장히 가볍고요. 배터리도요. 준수하다 못해 훌륭합니다. 이 액션5 프로 같은 경우는 FHD 환경에서 최대 240분, 4시간 정도 가는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고요. 오즈모 포켓 3 같은 경우도 166분. 그러니까 2시간 30분이 넘게 가는 거죠.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코바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바에서도 이 배터리 팩을 하나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120분 넘는 긴 메인 푸티지를 하나 풀로 연속 촬영으로 촬영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자잘자잘하게 추가 촬영들을 하고 넘어왔는데 배터리 팩은 당연히 방전이 됐습니다. 근데 본체 배터리가 아직도 70-80% 이상 남아있을 만큼 너무 여유있다라고 생각해서 배터리는 합격이고요. 휴대성적인 측면에서 이 오즈모 포켓 3는 너무 깁니다. 제 기준에서 이 오즈모 포켓 3의 필수 액세서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배터리 팩과 그리고 이 짧은 삼각대, 이 정도는 필수 액세서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각대가 없이는 이거 잘 서지도 않아. 이 삼각대는 거의 필수거든요. 이 배터리 팩도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길이가 꽤나 길어집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 오즈모 포켓처럼 막 주머니에 넣었다가 가방 앞주머니에 쏙 넣었다가 쫙 찍고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마지막 편의성 파트에서는 오즈모의 액션5 프로가 1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최근 가장 핫한 브이로그 카메라들을 가져와서 브이로그 실촬영 시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고르고 각 부문당 1등 카메라들을 골라봤는데요. 총평을 드려보자면 영상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이 중에는 캐논의 파워샷 V1, 이건 좀 억지스럽긴 한데 아주 한 가지 예외는 브이로그용 카메라, 뭐 사진 촬영용, 뭐 내 개인적인 영상 촬영용 카메라 이런 식으로 막 분리해놓고 따로 2개, 3개의 카메라를 쓰기는 싫고 그냥 하나의 카메라로 좀 다양하게도 활용하고 싶다 하면 그나마 ZV-E1, 뭐 돈 많다, ZV-E1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상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캐논의 파워샷 V1이 1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인물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논의 파워샷 V1과 소니의 ZV-1 마크2 모델이 거의 비등비등했다. 이 두 모델은 본인이 보시기에 난 이게 더 내 모습이 잘 나오는데 싶은 카메라가 정답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였던 조작성, 확장성, 사용성 측면에서는 DJI의 오즈모 포켓 3가 1등이었습니다. 근데 본 챕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영상 컨셉이나 채널 컨셉이 다이나믹하다, 수중 촬영, 바디캠, 헬멧캠 등등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좀 많은 컨셉이다 라고 하시면 이쪽 파트에서도 DJI의 액션5 프로가 1등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바이크 탈 때 막 헬멧캠으로도 찍고 바디캠으로도 찍고 PD님 차에도 붙여서 찍고 막 이랬었는데요. 어쨌든 다이나믹한 촬영에서의 사용성이나 확장성은 당연히 액션5 프로가 1등인데 그렇지 않은 좀 범용적인 상황에서는 오즈모 포켓 3가 1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AF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소니가 제일 월등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 5가지 모델 모두 크게 뭐 후지거나 빠지는 친구 없이 다 괜찮았다 라는 말씀 드렸고 마지막으로 5번째 편의성 파트에서는 무게와 배터리, 휴대성 등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DJI의 액션5 프로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카메라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브이로그를 찍어서 카메라를 지금 하나 사야 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캐논의 파워샷 V1 살 것 같아요. 물론 배터리 타임이 좀 짧긴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보조 배터리 괴물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타협해서 인물 퀄리티 그거 하나, 저는 인물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캐논의 파워샷 V1이 좀 취향에 맞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딱 봤는데 저는 원래 이런 거에 좀 많이 둔감해요. 제가 카메라에 어떻게 비치든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타입인데 그 카메라는 내가 딱 보자마자 잘 나온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저보다 훨씬 민감하신 분들은 더 이제 인물 퀄리티 쪽에 장점을 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캐논의 파워샷 V1을 구매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느꼈던 가장 큰 요소들을 꼽아서 각 부문당 1등 카메라들까지 제가 한번 정해드려 봤는데요. 이게 어쨌든 제 취향이나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각 부문당 그냥 1등 카메라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제작하실 어떤 영상과 채널 컨셉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델을 골라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